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연트럴파크의 원테이블 북스토어 옛다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짜잔! 옆에 태그가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는데, 채소가 좋아지는 에코 레시피라는 책이에요. 출판사 이름이 시금치예요. 저희 아이가 대표님을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아이 그림책이나 어린이용 그런 책들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금치 이모가 만든 책이야 하면서 이제 갖다 주면 너무 재밌게 읽고, 근데 출판사 이름이 시금치야 크크크 막 이러면서 되게 재밌어하는 출판사인데요. 원래 환경운동을 하시던 이제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한 분은 지금 이제 출판 쪽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이제 이런 철학이나 생태적인 것들,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알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면서 한 10년 넘게 지금 출판사를 이제 운영하고 있으신데요. 이제 환경 문제에 관한 그런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편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겠구나. 그래서 어린이 책도 이제 환경 관련한 책들을 펴내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뭐 처음 철학 그림책이라든지 이런 좋은 책들을 많이 펴내고 있는 출판사예요. 너무 인상 깊어서 네, 출판사 소개 먼저 해드렸고요. 이 책은 이제 거의 막 한 주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시금치 대표님하고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는데 늘 이제 추천해 주시는 맛집은 아닌 것 같은데, 맛집?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런 맛집, 많이 알려진 그런 맛집 아닌데, 되게 음식들이 정갈하고 값도 그냥 보통이고, 이런 것들을 잘 안내해 주셔서 늘 맛있는 밥을 먹게 돼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런 책을 만들었던 그런 내공들이 그냥 묻어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제가 이해를 했어요. 채소가 좋아지는 에코 레시피는, 저는 요즘에 뭐 이렇게 비건이라든지 뭐 이렇게 채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특히 이제 육아하시다 보면은 이제 채소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제 야채를 어떻게 아이들한테 많이 이렇게 먹일까? 뭐 이런 생각들 하면서, 이런 컨셉의 책들이 굉장히 좀 많이 팔리거나 관심을 많이 받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생각보다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럼 빨리, 아직 영향력은 1도 없지만, 영상에 일단 만들어서 올려봐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막 하면서 이제, 같이 봤던 책이에요. 부제는 라면보다 맛있다. 부엌 새내기를 위한 실속 친환경 요리법 90. 이라고 되어 있고요. 김경애 만들고 최현주 배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보면 완전 채식인을 위한 응용법도 수록이 되어 있고요. 지표지로 가면 현미밥, 브런치, 샐러드, 술안주, 김치, 장아찌까지. 되게 스펙트럼이 넓죠. 이런 책들을 했는데, 두 분이 추천 글을 써주셨네요. 이유명호 한의사, 머리가 좋아지는 아이 밥상의 모든 것을 쓰셨던 이유명호 한의사는 친환경 우수식당 에코밥상 요리교실의 인기 만점 요리법을 모았다. 수업도 듣고 먹어보기도 하니 건강 느낌이 팍팍 온다고. 정말 맛있답니다. 그리고 김은진 언강대 교수, 유전자 조작 밥상을 채워라의 저자라고 하시네요. 사람들은 그 부모들이 뱃속에서 자신들을 키워낼 때 얼마나 노심초사 건강을 기원했는지, 먹을 것 하나하나 얼마나 가렸는지 까마득하게 모른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끼니를 때운 밥상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밥상으로 차려보자고, 여기 이 책은 다시금 나를 일깨운다. 마치 내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던 그때처럼 이라는 말씀을 적어주셨네요. 이 책은 정말 굉장히 소중한 책인 것 같아요. 특히 여기에 이제 그 요리법, 채소를 이용한 그런 요리법들도 요리법인데, 사실 뭐 요리법, 레시피 이런 거 관련해서는 뭐 동영상도 많고 영상도 많고, 뭐 앱들도 뭐 1000개, 10,000개 레시피인가? 뭐 이런 이제 요리 앱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서 요리책들이 팔릴까 싶기도 한 때가 있었는데, 의외로 또 하나의 재료를 사용해서 뭐 식빵을 뭐 맛있게 먹는 99가지 방법 뭐 이런 것처럼, 또 어떤 분야에서는 확 또 쏠림 현상들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뭐 특히나 이제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집밥 백선생 뭐 이런 시리즈도 쭉 내시면서 계속 그러니까 대박 행진들을
펼쳐가시고 계시는데, 이 책은 그런 레시피뿐만이 아니라 약간 뭐랄까 철학을 담았다고 할까요? 그런 내용들이 그런 친환경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이렇게 웰빙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우리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세상을 덜 나쁘게 해를 덜 끼치면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쓰는 족족 소비하는 족족 세상을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지 않게 모두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많이들 지향을 하는데 그런 철학을 아주 정말 깨알같이 담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서 깜짝 그냥 레시피 책이겠지 하면서 스르르르 그냥 읽었는데 중간중간에 환경 문제, 음식과 관련한 먹거리와 관련한 환경 문제들을 굉장히 촘촘하게 담아 놓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놀랐는데 이 책들을 보면 중간중간에 태그를 그래서 이제 붙여놨는데 여기 보면 이런 이제 레시피들도 레시피대로 되게 유용한데 펭귄 부인의 친환경 살림이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꼭지들 만들어서 이렇게 한쪽에는 이제 레시피들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제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이런 정보쌈지 같은 그런 챕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펭귄 부인의 친환경 살림. 왜 펭귄 부인인지는 맨 뒤에 가면 이제 저자가 후기처럼 써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서 이제 막 쭈쭈쭈쭈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좋은 식재료를 구하는 곳 생협에서 장보기 뭐 이런 팁들이 쭉 있고 생협 처음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정보들 우리 동네 생협 찾아보기 뭐 해갖고 뭐 에코생협, 두레생협, 한살림, 여성민우의 아이쿠, 뭐 무공인의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 이게 아무래도 2011년 판이다 보니까 2011년 이 정도에 나온 책이어서 약간 정보들이 업데이트가 덜 된 것들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서칭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업데이트 시키는 거는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인터넷으로 농민과 직거래하기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레시피만 소비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소비가 생산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뭘 소비하는지 좋은 것들을 소비하면 그 좋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결과적으로는 세상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을 할 테니까 그런 고민들이 중간중간 계속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책에서 되게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펭귄 부인의 친환경 살림 2는 성조숙 중 예방과 치료 먹을거리 있다 하면서 그런 아이들 밥상에서 유발되는 성조숙증 예방하기 해서 뭐 육류, 기름, 밀가루, 음료수 뭐 이런 챕터들로 이런 촘촘하게 정보들도 이 4가지 조심하라고 또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계시고 세 번째는 우리도 모르게 GMO를 섭취하고 있다면 유전자 조작 식품 표시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GMO의 안전한 토종 씨앗을 지키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씨드립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서 토종 종자를 수집하고 서로 나누면 토종 종자와 전통 농업을 지킬 수 있다. 뭐 이런 약간 그런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펼치고 있어서 이거는 널리 알려야만 하는 그런 책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안전한 외식, 생활법 이런 것들도 있고요. 안전한 외식을 위한 기준으로 막 보면 주방이 큰 식당을 선택한다. 무조건 싸고 푸짐한 양을 선호하지 않는다. 제철 메뉴를 선택한다. 뭐 건강한 조리법으로 만든 메뉴를 선택한다. 친환경 식재료를 쓰는 착한 식당, 친환경 농산물 우수식당을 이용하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우수식당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도 있고 2011년도에 그 친환경 농산물 우수식당으로 선정된 그런 책들의 그런 식당들의 리스트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엌에서 세균, 전자파, 환경 호르몬 몰아내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세균 없애는 부엌 청소법도 있어요. 뭐 행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세미, 뭐 싱크대와 개수대, 뭐 수납장, 뭐 수저통, 그릇, 뭐 건조대,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쭉 나와 있으니까 그 채소가 좋아지는 에코 레시피뿐만 아니라 이런 환경 먹거리하고 관련한 환경 문제들 그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깨알 팁들도 촘촘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끝에 이제 완전 채식인을 위한 팁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요리법들 보면 뭐 멸치 육수를 하세요, 뭐를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비건 완전 채식 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육수도 잘 그것도 안 먹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버섯을 어떻게 활용하라든지 뭐 이런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팁들도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후기에, 여기에서 아까 제가 계속 소개해드린 이제 펭귄 부인의 그 친환경 살림법을 이렇게 적으셨던 그 펭귄 부인이, 원래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스턴트, 15년 인스턴트 여왕으로 살아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생기면서 이제, 뱃속에서 쿵쿵쿵 아이의 뛰는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이에게 엄마의 맛을 좀 느끼게 해주고 싶다. 나는 비록 15년 동안 이렇게 살았지만. 그래서, 아이라는 존재는 참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존재 같다. 막 태어나면 정말 요만한, 3kg 조금 남짓한 그런, 코딱지만한 아이들이 나타났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바꾸어내는 그 힘이 참 엄청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아이 키우면서도 이제 느꼈던 건데, 이 15년 동안 인스턴트, 밥은 막 이렇게 맨 처음에 보면, 4개 가스레인지를 켤 일은 딱 2가지. 라면 끓일 때와 커피물 끓일 때였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이런 요리책을 같이 공동으로 집필할 수 있을 만큼이 되신 거니까요.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고. 네, 끝난 말로 이제 최현주 작가는 이런 말을 썼어요. 세상이 달라 보인다면 과장일까? 사소하고 무심했던 일들이 모두 특별하고 새롭다. 세상을 키우면서 느끼는 행복함과 신비로움은 사람에게서 세상 모든 생명에게로 눈을 돌리게 하고 지독한 공해에서도 제 몫을 다해 자라는 초록 생명들에 감사하게 만든다. 인간의 편의에 맞게 사육되고 가공되고 혹사당해온 자연에 대해 무심하게 살았던 미안함도 느낀다. 구제역으로 들끓던 온 나라에 일본 방사능 걱정까지 겹쳐 임산부들에게 특히 잔인했던 봄이었지만 나는 이 책을 만들기 위해 요리를 배우느라 매일이 놀랍고 신기하고 행복하기만 했다. 혹사당한 자신의 역습 같은 시간들이 있지만 그래도 모든 꼬마들에게 안전한 세상을 꿈꿔본다. 초록생명들, 동물과 강물, 하늘과 바다를 살리는 에코밥상으로 꼬마들의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길, 그 길에서 많은 펭귄 부인들을 만날 수 있게 하면서 2011년에 이 책을 펴내시면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한 가지 레시피들을 보다가 이거 백종원 골목식당에서 그 분식집 나왔었던 적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막 그 멸치 국수 할 때 이제 멸치 육수를 만들고 그 남은 멸치를 재활용해서 반찬들을 만들고 김밥 속으로도 넣고 막 이랬던 게 있었는데 여기도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육수의 채소 건더기 활용법. 하고 다시마와 양파를 채 썰어서 식초, 설탕, 소금, 다진 마늘을 넣고 새콤달콤하게 무친다. 무 얇게 썰어 밀가루를 입혀 전을 부친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육수를 만들고 나서 사실 그거 버리려고 하면 되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깨알 팁들이 정말 듬뿍 담겨 있는 책이니까요. 네. 많은 레시피 책들이 있지만 채소 그리고 환경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특히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라면 한 권씩 집에 좀 가지고 있으면서 환경 문제라든지 많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 성조직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런 것도 함께 공부하면서 쫓아갈 수 있는 필수 레시피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한번 거들떠봐 주세요. 안녕.